소녀 중간에 이체했더니 그 쌤이 토요일날 대대체 공지하신다고 합니다. 대체 공지를 한다고? 네. 토요일날. 어쨌든 계좌이체 하게 되면 소녀 꼭 말해줘야 돼. 네. 말 안 하면은 기준이 안 된 걸로 될 거니까. 네. 자, 민서가 조금만 더 기회 낼까? 7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넘길 거야. 74페이지 질문 535번.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유형 전체가 묻고 있는 535번처럼 이제 풀길 바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쯤 되니까 이제 535번이지. 민서가 정신 차렸어? 지금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또 알파, 베타라 할 때 이 문제는 무조건 근거계수 관계 떠올리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자 이제 이거 한번 필기해볼까? 근거계수의 관계 문제도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는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물론 중간중간에 통분도 필요하고 곱셈 공식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근거계수 관계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다면 나는 그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근거계수 관계 문제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꼭 어렵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 뭘 써야 되느냐? 다시 이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 부르겠다고? 방정식의 두근을 누구라 부르겠대? 알파하고 베타라 부르겠대.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 뭔데? 알파하고 베타가 뭐야? 저기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봐. 알파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정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0이 되는 게 맞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알파를 답이라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 베타도 그런 이유겠지. 쓸데없이 근을 알파 베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왜 답을 알파하고 베타라 부르느냐? x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 말고 알파하고 베타만 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녀석을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였단 말이야. 얘네들까지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535번 문제 봐봐. 절대 이 문제를 보고 아이 이것도 어차피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서 풀면 되겠지 생각, 물론 이거 통분해서 풀어도 시간 좀 있으면 풀리긴 풀린다. 그런데 통분하는 순간 얘들아 통분하는 순간 그 통분된 분모 전개하다 보면 짜증날걸? 그리고 이렇게 통분하다 보면 베타 쪽도 알파 쪽도 세제곱 만들어서 귀찮아질 거야. 정답이 안 나온다는 말은 안 할게. 정답 나옵니다. 그렇게 통분을 통해서 풀더라도 분명히 이것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단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요거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저거 하나만 보여줄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은 얘랑 비슷한 식이 여기 대기하고 있잖아. 그럼 써먹어볼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여기 얼마만 추가하면 얘랑 같은 식 되는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4알파가 됐으니까 얼마만 추가하면 되겠어? 플러스 알파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이건 뭐예요? 뭐긴 뭐야? 이거 써놓고 싶어서 쓴 거야. 이거 쓰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얘가 얼마야? 얘가 0이거든. 분명히 알파의 제곱에서 4알파 빼고 1 더한 게 0이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이거 0이야. 한 번 더 강조할게. 이거 0이야. 그런데 아까 분모에서 말했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 얘랑 같은 식인 거 맞잖아. 아니 이 식에다가 알파만 더하면 얘랑 같은 식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식이 0이란 말이야. 이 식이. 그럼 결국 뭐랑 같은 거야? 알파랑 같은 거죠. 알파랑 같은 거야. 아니 얘들아? 이해돼? 칠판 보면서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 거지 같았던 식이 알파하고 베타가 답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한 식을 통해 한번 모양을 살짝 바꿔봤더니 결국 이 분모에 있는 2차 식은 얘랑 같은 답이더라. 그래서 얘가 알파분의 베타.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봐. 얘 이용해서. 그럼 얘가 분명히 베타라는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다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0 되는 부분 지우면 결국 남는 건 얘랑 똑같이 베타만 남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남은 건 통분. 통분하면 이쪽으로 베타 제곱 이쪽으로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계산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알파 베타에 얼마 넣어주면 되고 1 넣어주면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할 건데 그건 이 녀석과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거 찾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었을 거거든.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저 능력을 갖고 있어. 선생님하고 곱셈 공식 하면서도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갖춰놓은 실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자, 필기도 천천히 해주시고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지 빨리 또 정리해서 질문할 준비들 합시다.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534번도 방금 풀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좋아. 질문 잘했어. 이렇게 또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말할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 나도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만 알면 사실은 변형이 유형이 이제 다 비슷한 방법으로 풀리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4번은 또 안 풀릴 수 있어.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원망하지 마. 나도 원망 안 하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거니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연습해서 외우면 돼. 한다.
일단 정리할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5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찜찜하게 문제 물어보는 식이 요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뭘 물어보느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3베타. 잘 봐. 알파 베타는 여기 해결하면 이건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돼. 근데 지금 우리들 신경을 거슬리는 게 바로 누가 있냐?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게 이거지. 짜증나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말했던 이거 해볼게. 알파하고 베타가 답이니까 모두 만족할 수 있느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이 분명히 0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난 지금부터 이거 뭐 할 거냐면 얘로 이 봐봐. 아까 이거 모양 만들 때 0이라는 녀석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모양 만들 때 0이라는 녀석을 이용을 할 거거든. 그럼 0이라는 녀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머릿속에서 지금 암산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3이니까 그런데 이거 알파 하나로 묶어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남는 거니까 3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원칙을 보여줄게. 우리 복소수 할 때도 했었어. 뭐 할 거냐? 여기 잠깐 1번이라고 합시다. 그 1번 계산 여기다 할게. 선생님이 지금 또 뭐 할 거냐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 알파의 제곱을 0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2차식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됐니? 나누면 얘 가지고 얘 지울 거니까 누구 필요하지? 알파. 그럼 알파의 세제곱 여기 알파 곱하면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3알파만 남게 돼. 그럼 그거 여기다 다시 적어줘. 계속 봐.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이라고 했던 이 3차식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알파가 되고 나머지는 3알파가 된다는 검사식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그런데 이 아까 나누고 있었던 얘가 얼마였어? 이게 0이었단 말이야. 이게 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손 따라와. 얘하고 얘는 검산식에 의해서 같은 식이 맞아.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런데 우변의 이 부분이 0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까지 다 0이야. 누구만 남는 거니? 3알파만 남는. 결국 이 문제가 말했던 꽤나 까다롭게 보여줬던 저 3차식이 결국은 3알파와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얘가 3알파랑 같은 식이었던 거야. 여기 좀 이따 잘해놔. 그래서 얘들아 이 계산은 이거 알파 베타에다가 이걸 결국 계산한 결과가 3알파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될 3알파와 문제가 기록했던 3베타를 한 번만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는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만 있으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모양이 완성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줘. 내가 보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합과 곱만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근거계수관계 문제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파라는 답과 베타라는 답을 직접 넣어서 만든 2차식을 근데 그 2차식이 0이거든. 그 0이 되는 녀석을 최대한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면 그 이상해 보였던 식이 깔끔한 형태의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근거계수 관계를 통해서 푸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이거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한 근거계수의 관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돼. 단순히 합과 곱만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풀고 얘네들까지 동원을 해야 된다. 이런 애들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주는 문제들은 그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대한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 결국 나누란 얘기거든요. 나누란 얘기예요. 나눠서 검산식을 만들면 0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되더라. 그 나머지 부분을 이 녀석 대신에 써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아까랑 풀어주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 여기도 볼래? 이거 봐봐. 방금 했던 방법으로 보여줄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을 나누는 거야. 누구로? 0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예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식을 0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으로 알파 제곱 없앨 거니까 1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빼주면 알파만 남게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봐봐. 얘는 손 따라와. 검사식 따라 안 적어. 얘는 얘 내가 받고 싶은 분모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 곱하고 있는 얘가 0이다 보니까 결국 검사식에서 이 부분은 사라지고 알파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알파를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방법과 지금 풀어준 방법이 사실은 다르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답을 근을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2차식을 0이라고 하는 내용을 최대한 문제 안에다가 많이 스며들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근거계수 관계 문제에 관련된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들기들 하시고 그럼 잠깐 질문 멈추고 536번 가도록 할까요? 자, 좀만 더 기운 내자. 자세들 바로 잡고. 자, 생각해볼까? 536번 가볼게. 이것도 선생님을 같이 푼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방법 외워주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일단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문제에서 생뚱맞게 뭘 구하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느냐?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랑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찾기를 바라고 있어. 이 문제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이걸 찾아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 문제가 곱셈 공식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가 없더라. 좀 아쉬웠어. 2차 방정식이나 대서야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고맙긴 한데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듭 제곱들은 차수가 높은 애들은 한마디로 정리할까? 여기다 적을 어디다 여기다 적을게. 최대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수제곱 더하기 다수제곱이라는 공식 없지? 네제곱 더하기 네제곱이라는 공식도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익숙하게 들어있는 건 기껏 해봤자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서 배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정도거든? 그 정도가 최선이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6제곱 더하기 6제곱 물어볼 수도 있고 7제곱 더하기 7제곱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면 이렇게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 P랑 것도 만들게. 첫 번째 여기 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곱해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였지?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지을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지? 1에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배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일까? 그럼 전체 계산기 얼마는? 이거 기억해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있게 풀 수 있었어. 한 번 더.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내용 그대로 갑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뭘 빼는 거였더라? 얘들아 이거 뭘 빼는 거였지?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였어. 맞습니까? 네. 그럼 알파 얘들아 이거는 적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됐나?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12 맞나? 12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2 되는 거라서 결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정말 익숙할 정도로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던 완전제곱식을 통한 변형식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곱셈 공식보다도 더 많이 썼던 내용이야. 완전 세제곱식이. 그거에 대한 변형식 한 번 더 쓴 거야. 오랜만에. 됐니?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첫 번째 거 몇 차 더하기 몇 차 만드는 거지? 5차 더하기 5차 만드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가지고 5차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 두 개를 뭐 해야 될까? 곱하면 되겠죠. 잘 봐. 얘들아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럼 봐. 요거 분배할 때 뭐 나와? 알파에 5제곱 나왔고 요거 분배하면 베타에 5제곱 나오는 거 맞니?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얘 분배하면 필요 없는 거 더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필요 없는 게 누구야? 분배한 거 빨리 불러볼래? 알파 제곱 베타의 세제곱이랑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이 이렇게. 얘들아 이걸 분배하면 문제가 원하는 모양도 나오는 게 맞지만 얘를 분배하는 동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더 나오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주면 되잖아. 이거 분배할 때 쓸데없이 나오는 거 다시 똑같은 모양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뺄 거야. 그래서 뺄 거야. 대신 이거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알파랑 베타 몇 개씩 묶을 수 있지? 그럼 알파랑 베타 2개씩 공통이니까 묶어낼게. 알파 베타 2개씩 묶으면 여기 뭐 나와? 베타 하나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요? 그럼 식 다시 한번 봐봐. 우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낸 저식 정리하면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만 남는 거 맞을까? 맞을까? 네. 그래서 이제 진행만 하면 되겠네. 얘 얼마라고? 9. 이거 얼마고? 마이너스 13. 에다가 여기 계속 지금 봐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한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뭐한 거지? 맞아. 요건 얘들아 알파 베타 곱한 걸 제곱한 거랑 같은 거니까 이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걸까? 그러면 16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게 들어가서 16이 될 거니까.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5제곱 더하기 5제곱 계산이 끝납니다. 됐니? 네. 그 다음 또 봐. 이거는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아낸 거에다가 누구를 또 곱하면 되는 거지? 똑같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 맞아? 4차 만들고 싶으면 2차끼리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상상해보자. 얘 전개하면 알파에 4제곱 나왔어. 베타에 4제곱 나왔어. 대신 얘 전개하면 요거 2개 곱한 거에 몇 배? 그거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응? 이거 완전적으로 정리할 때 나오게 되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똑같은 모양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 들어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9였으니까 9의 제곱 81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 16입니다. 16의 2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3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니? 하나만 더 기억할까?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곱셈 공식에서 나오자고 2차 방정식에서 나왔으니까 그 합이라는 게 근거계수 유각에서 나오는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 알파와 베타로 만들어진 어떤 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하자. 그 묶고 있는 알파와 베타의 차수가 생각보다 높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높은 차수를 한 방에 만들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계산을 해서 최대한 얘네들과 얘네들을 가지고서 5차도 만들어보고 4차도 만들어보자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좀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묻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3차의 합과 4차의 합 더해야 되는 거 맞니? 3차의 합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방금 했잖아. 4차의 합은 누구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2차의 합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여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다시 3차의 합 구하는 거 적어놓고 4차의 합은 2차의 합을 한 번 더 모양을 제곱을 통해서 변형해주면 4차의 합으로 바뀐다. 그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의 7제곱도 나오고 베타의 7제곱도 대신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또 불필요한 거 알파의 3제곱 베타의 4제곱이랑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지? 알파의 4제곱 베타의 3제곱 나오는 거 맞니? 우리 이거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은 모양만 남기고 싶으면 이렇게 분배된 거랑 이렇게 분배된 거를 똑같은 모양을 한번 빼줘야 돼. 그런데 이것도 알파 베타 공통 몇 개? 3개. 그래서 알파 베타 3개로 빼. 알파 3개랑 베타 3개로 빼. 그러면 또 남는 건 알파 하나 베타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차수가 거대한, 차수가 높은 녀석의 거듭제곱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2차의 합과 3차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언젠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선생님 도움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래요. 필기 천천히 해 놓으시고. 필기 하시고.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할 테니까 기운들 내. 다시 질문 받아볼까? 7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9번. 몇 번? 39. 39번 우리 같이 또 도전해볼까? 39번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라고? 4배. 얘들아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은 문자 몇 개 필요하지 잡을 때? 우리 지금까지 방정식의 두 근 표현할 때 문자 몇 개 썼어? 2개 썼잖아. 알파하고 베타로. 알파하고 베타 두 근 썼잖아. 다시 답을 알려주지도 않았어. 답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답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쟤를 통해서 나오게 될 답 두 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한 근이 다른 근은 4배라는 이 설명.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 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문자는 몇 개만 있으면 될까?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원래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 게 맞거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한 근을 알파로 놓고 나머지 한 근을 뭐라 놓으면 되는 거니까? 4알파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문제풀이가 쉬워지는지 알고 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문제 안에 문자들이 많을 때가 많을 거거든.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아무런 설명 없이 두 근을 표현한다면 알파하고 베타를 써야 되겠지만 이 말이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이 얼마든지 두 근을 한 문자로 표현해내는 게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하자.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이거 맞니? 원래는 내가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적었어야 되거든? 근데 베타 자리에 4알파 넣어도 된다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적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4알파로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니? 근거 계수가 있으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5m이라고 적어줘. 따라서 하나 알았다? 뭐 알았어? 몇 알파가? 5알파가?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알파하고 m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뭐 할 차례야? 곱. 첫 번째 근이 누구였지? 알파. 두 번째 근이 누구였죠? 4알파. 이제는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는 게 아니라 알파 곱하기 4알파를 찾으면 돼. 그게 두 근의 곱이야. 그게 근거 개수 관계에 의하면 얼마? a분의 c니까 4m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게 됐어. 누가? 몇 알파 제곱이? 4알파 제곱이 4m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 누구 찾는 문제였니? 누구 찾는 문제야? m값 찾. 그럼 얘들아 우리 결국에 이렇게 찾은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 누구 찾고 싶은 거라고? m값 찾고 싶으면 이 알파 자리에 누구를 넣어서 알파 자리에 어차피 알파하고 m이 같다니까
알파 대신 m을 넣어주면 m만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럴까? 그래서 대입하면 4m 제곱, 이거 이항 같이 할게.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될 테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 맞아? 예. 인수분해하면 2n-1의 전체 제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 2분의 1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정답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다른 수업 때와 다르게 여기 2차 방정식 중요한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느끼고 있나? 최대한 꼼꼼하게 천천히 해주고 있는 중인데,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잘 알아듣길 바라서. 선생님도 지금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노력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오늘 했던 문제들 좀 잘 풀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복습 잘하고. 그럼 남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질문 받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40번 문제. 한번 기본 잘 되는지 볼게.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2차 방정식 보고 대답 좀 해줄래? 2차 함계수 얼마야? 1. 1차 함계수는 m제곱 더하기 m 빼기 12 맞습니까? 상수함 누구지? m 플러스 2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논할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말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이 방정식의 두 근에 무엇이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어떻대? 절대값이 같다는 건 크기가 어떻다는 거지? 크기가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답 하나가 3이면 나머지 답이 뭐라는 얘기야? 그 말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니까? 나머지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답 하나가 루트 2였잖아? 나머지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답은 같아지는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 못할까봐 내가 굳이 이렇게 이해까지 들어준다. 사실은 이거 문제 보자마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만 수업을 해도 되는 거였어. 어차피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또 못 알아들을까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크기는 같다. 숫자는 완전히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부호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을 그 두 번째 줄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거든. 맞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킥이야,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근거기수의 관계 갑시다. 먼저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니까?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근거기수 관계 쓸게. 두 근의 합.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야. 원래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적어야 되는데 베타 자리에 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이 문제 두 번째 줄을 읽으면서 해결을 해놨단 말이지.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거기수 관계의 의미 얼마?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2. 그래서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싫어한다 그랬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게. 그래서 m제곱 더하기 m 빼기 12가 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됐니 얘들아? 그럼 나 이것도 그대로 냅두기 좀 싫은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하러 냅두냐? 이거 풀 수 있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4와 m 마이너스 3.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가 되던가 아니면 m은 3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안 한 거 하나 남았는데 뭐 안 했지? 두근의 곱하자.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누구예요? m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A분의 C니까. 됐니?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계산하러 갈까? 마무리는 어디 갔어? 좌변 정의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아까 계산했잖아. M값 가능한 거 몇 개 있다고 했어. 그럼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M이 3이면 5. 오케이? 그럼 알파 제곱이 2가 되거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정답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도 정답이고, 알파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음수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럼 질문. 뭘 찾는 문제였어? 실수 M값 찾는 문제였어. 근데 M값 이미 구하긴 구했어. 근데 이 계산 필요한 계산 맞습니다. 첫 번째 줄 비추, 두 번째 줄 비추어 주세요. 두 실근. 그 문제의 두 번째 줄 두 실근. 두 번째 줄 맨 앞에 있는 두 실근 밑줄 실근에다 동그라미 진하게 쳐줄래? 답이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나와야 된다고. 이거 말고 이거 나와야 된대. 그럼 이게 실근이 되는 조건이니까 M값은 누구만 정답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아? 얘만 정답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얘는 답은 나왔는데 그 답은 알파라고 하는 답이 허근이 나오는 조건의 답이었던 거라 M은 빼야 되는 게 맞고 마이너스 3만 정답이 된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내일 만나서 한 번 더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 오늘 과제 생각보다 마무리가 좀 만족스럽지 않게 된 친구들은 하루 시간 더 주어졌으니까 내일까지는 조금 더 보기 좋게, 보기 좋다는 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 노력을. 자, 수고들 했어요. 네, 선생님이랑 우리 내일 몇 시 만나지? 내일 2시 철문에서 만나면 돼.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따가 저녁 때쯤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비 내일 한 번 더 거둘 테니까 최대한 많이 챙겨와 줄 수 있도록 하고. 수고들 했다. 이거 하나만 챙겨올게. 시원이도 아직 안 왔나? 교재비 혹시 지금 낼 사람 손 들어볼래? 교재비 낼 사람들 지금 주세요. 계좌 이체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말해주고. 또 오늘은 낙서가 안 되지만. 저녁에 가자. 윤지하고 민기. 또 없어? 계좌에서 있어요. 계좌 이체 했어? 원장한테? 네.
B선이 이체. 먼저 눌러봐. B선이 이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또 한번 열심히 질문하면서 못 풀었던 문제들 알 수 있는 시간 가져보자. 집중들 많이 하시고. 자, 전부 56페이지 봅시다. 56페이지부터 시작할게. 56페이지 질문. 453번 별표 좀 쳐줄까? 여기 선생님하고 지금 공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지금 당장 시험 문제로 맞닥뜨리면 맞출 사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안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을 거야. 453번에 정답 맞출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랑 같은 걸 찾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일단 함수가 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는데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로그 함수니까 1,0 지나갈 거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놓자. 요 정도의 구부러진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밑이 3이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이 혹시 3이 아니라 다른 수가 되면 반드시 제가 갖고 있는 곡선의 모양과 조금이라도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같은 함수 찾는 거니까 기억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아마 질문을 했던 이유가 되지는 않는 보기가 될 것 같은데 어렵진 않네요. x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내린다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같은 모양의 함수가 맞아. 같은 함수 맞습니다.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y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거 딱 봐도 정답이 아니겠네? 한다? 여기다 적자. y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서 어찌 됐던 얘랑 똑같은 밑을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네요. 이렇게 적는 거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자. 앞으로는 이거 마이너스 x를 x로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뺀 친구들이 있으면 반성하자. 얘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진수의 거듭 제곱이 넘어가는 거지 진수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넘어가는 건 절대 불가능해. 진수의 거듭 제곱만 넘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니은은 딱 봐도 정답이 아닙니다. 니은 얘들아, 문제가 말했던 함수에 y의 부호와 x의 부호가 둘 다 바뀌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모양이 될 거라서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구부러진 모양은 같아. 그리고 이 문제 오해하지 마. 이 문제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치기가 가능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그 자체가 얘랑 똑같은 모양의 함수냐 아니냐를 묻는 거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써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모양의 함수인 걸 찾는 문제다 보니까 니은은 정답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것까지만 판단했을 때 여기까지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했다면 여기까지도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기억은 누가 봐도 같은 함수, 니은은 누가 봐도 다른 함수라는 게 보였을 테니까 계속할게. 디귿 y는 로그 3분의 1 앞에 있고 3에 x의 세제곱이 있죠. 그럼 요거 세제곱 앞으로 내려가면 얘랑 계산돼서 얘랑 똑같은 모양 되는 거 맞겠네. 디귿 정답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함수야. 완전히 같은 함수가 맞아. 근데 문제가 이 별표 치는 이유가 리을 때문에 있거든. 리을도 y는 로그 9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바꿉니다. y는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분모 자리로 빠질 거고 2는 진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분자 자리로 빠질 거고 그럼 여기 남는 건 3하고 x만 남을 거라서 얘도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이 문제는 리을이 틀렸다는 거. 분명히 선생님이랑 지금 했던 방법에 의하면 얘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리을도 그렇고 진수의 거듭 제곱 앞으로 넘기다 보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로그 3x만 남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만큼은 방금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기억하고 디귿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최초로 주어진 함수가 이거였어. 이건 내가 바꾼 모양이고. 그럼 문제가 처음에 말한 함수를 좀 볼게요. 밑이 얼마야? 9. 진수가 얼마죠? x제곱이야. 얘들아, 진수가 누구야? 진수가 누굽니까? x제곱이에요. 다시, 진수가 누구라고? 진수의 조건이 뭐지? 0보다 맞아. 이 문제는 진수가 0보다 큰 게 기본 조건이거든? 여기도 볼래? 처음에 문제에서 진수가 뭐였는 줄 알아? x분의 1이었어. 그거 내가 모양을 바꾼 거고. 어쨌든 문제가 말했던 진수는 x분의 1이야. 그거 0보다 커야 돼. 이거 원래 진수 누굽니까? x의 세제곱입니다. 그것도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결론을 내보면 x분의 1이 0보다 크려면 x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요. 세제곱한 게 0보다 크려면 세제곱 전에 있던 녀석도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아. 그건 얘랑 똑같은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수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양수인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다시 진수가 누구라고? x제곱이야.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뭐게?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얘들아, x를 제곱해서 양수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x가 누구예요? 모든 실수가 아니야. 0 빼고 맞아. 얘는 x에 양수 넣어도 되고 x에 음수를 넣어도 되거든. 이거 봐봐.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x제곱이라는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0일 거고 그럼 그 x제곱이라는 함수가 0보다 큰 거라면 위쪽을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라서 정답은 요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순간 한 번 빼고 모든 실수가 되는 거라서 0 빼고 모든 실수라는 말을 풀어 적으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처음에 보기가 말했던 건 양수만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렸던 건데 양수만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 함수는 양수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어. 양수도 넣고 음수도 넣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좀 이따 그려줄 건데 그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x가 음수일 때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잘 봐. 이 녀석을 x제곱이 양수라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이 로그 함수를 첫 번째 x가 양수라면
x가 양수일 때는 이거 양수니까 그냥 2만 내려면 되겠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제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건 한 번 더 적어줄까? y는 로그 9의 x가 음수일 때는 x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양수의 제곱, 어차피 똑같은 x 제곱일 테니까 대신 진수의 거듭 제곱을 내릴 때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는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음수일 때는 제곱에 묶여있는 숫자가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9는 3의 제곱, 여기는 2 내려와서 똑같이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거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라서, 결론, 마지막 리을 보기는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는 이걸 보고 그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처음에 말했던 함수하고 모양은 같은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리을 보기에 있는 함수는 x의 음수를 넣어도 돼. 생각을 해. 여기다 마이너스 5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5 넣어서 제곱하면 어쨌든 진수는 25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음수를 넣어도 말이 되거든. 그 음수를 넣었을 때의 함수의 모양이 이 녀석. 이건 로그 3의 x와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려질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게 리을이라는 함수가 그려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말했던 로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리을에서 말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하고 절대 같지가 않다는 거. 이 부분만 있었다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할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x의 양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수와 음수를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문제다. 그걸 기억하고 디귿하고 비교해봐.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거듭제곱이었었는데 처음에 여기 x분의 1이었잖아. 이거 지수로 바꾼 거고, 이것도 지수로 바꾼 거고, 이것도 지수로 바꾼 거야. 그런데 똑같은 지수인데 얘 마이너스 내려가는 건 되고, 얘 3 내려가는 건 되고, 얘 2 내려가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유는 딱 하나야. x분의 1이라는 수가 양수가 되려면 x 양수돼야 되는 게 맞아. x의 세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x 양수돼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리을 보기에 나와있는 진수 x의 제곱은 양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같은 함수를 찾는 문제일 경우에는 리을은 절대 정답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같은 함수라 부를 수 있는 건 기억하고 디귿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별표 쳤는지도 좀 알아줄래? 리을 때문에 별표 친 거야. 어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표를 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 별표를 친 거야? 이런 진수는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별표를 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또 이제 로그 함수 쪽 복습하는 순간이 올 거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순간도 올 거잖아. 그리고 4월달 시작하자마자 시험 대비하면서도 또 올 거잖아. 그때 분명히 이 문제가 최소한 3-4번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그때 지금은 몰랐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단순히 이렇게 계산되니까 여기만 그려지겠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y축의 왼쪽에서도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학생이 더 적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할 것들 정리하시고 질문 계속 이어서 받아볼게. 선생님 화요일날 저녁 때 완전히 목소리 마시가가지고 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이 소리밖에 안 나서 어제 최대한
정말 거의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크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전에도 부탁했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졸릴 텐데 평소보다 더 집중을 좀 많이 해주길 부탁할게. 지금 소리 내려면 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저녁 때 완전히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5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좋아, 넘길게요. 7페이지 질문 460번 한번 가볼까? 이거 먼저 끝내고 질문 다시 받자. fx가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래. 얘들아 여기서 보자.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생각은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로그 함수 배운 지 며칠 안 됐잖아. 그럼 이 문제가 그래프가 필요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머릿속, 마음속으로라도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것 정도는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 배운 지 얼마 안 된 이 함수 가지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때도 또 써먹을 거야.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1차 함수,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이거에 비하면 그냥 정말 짧게 배웠는데 그걸 이제 또 얘네들 수준으로 써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1차 함수는 여러분들 지금 4년, 5년째 배우고 있는 중이야. 이거 2년째, 3년째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함수들보다는 이런 로그 함수라던가 지수 함수의 모양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을 해내려면 최대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게 연습이 잘 되는 거겠지. 근데 느낌은 그래. 이거 그래프 필요 없는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아이디어가 필요 없이 문제가 시킨 대로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 정답 나올 것 같거든. FA는 X에 뭐 넣어달라는 얘기야? 2 넣어달라는 얘기야. FA는 X에 뭐 넣어달라는 얘기지? A 넣어달라는 얘기죠. F6은 X에 뭐 넣어달라는 얘기? 이것만 풀면 돼. 근데 우리 지수 로그 할 때도 배웠고 최근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하면서도 했지만 문제 풀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밑이 같을 때거든. 근데 이미 밑이 같으니까 딱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돼. 어라? 밑이 같은 로그니까 좌변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얘랑 같은 거네. 그럼 밑도 같아. 그럼 진수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죠. A를 3이라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 배운 상태인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문제 풀 수가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상 쉬운 문제인데 어떤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보고 풀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클리닉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리고 원한다면 선생님 찾아와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온 데서 막 어려운 문제 줄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겨울방학 동안에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닌데 뭐하러 어려운 문제를 줘. 그냥 연습할 거리가 될 만한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주면 좋겠지. 혹시 누군가 찾아온다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다 풀었는데도 뭔가 좀 더 풀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선생님한테도 원장님한테도 배성호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넘쳐. 시중인파는 문제집만 따져도 한 4, 50건 된단 말이야. 그걸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좀 노력을 해보자는 거지.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문? 61번. 61번도 가볼게. 잠깐만 문제 적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fx가 두 가지네. 함수가. 그런데 조건이 있네. 집어넣는 수가 양수면 위쪽 함수에다 넣어주고 집어넣는 수가 0 이하면 아래쪽에다 넣어달래. 그래놓고 합성함수 질문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 문제 푸는데 별다른 아이디어 필요한 문제 아니야. 문제가 시킨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보여지는데 이것부터 계산하면 되겠네요. x에다 먼저 누구부터 넣어? 얘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 근데 넣는 수 x가 얼마래? 25분의 1은 양수야, 음수야? 25분의 1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면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에다 넣어야 돼? 당연히 위에다 넣어야죠. 그럼 요것만 따로 빼서 계산할까? 이 25분의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2 로그 5에 25분의 1.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아니, 넣는 수에 따라서 로그 함수에 넣어서 계산할 때도 있고 지수 함수에다 넣어서 계산할 때도 있대. 근데 넣는 수가 25분의 1 양수였어. 그럼 당연히 위쪽에 있는 로그 함수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25분의 1이 5의 몇 제곱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은 내려가면 얘랑 계산돼서 4대, 마이너스 4 되겠네? 정답 마이너스 4겠네, 이거. 다시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마이너스 있는 얘 여기에 내려서 마이너스 4로 만들어주고 그럼 남는 건 로그 5에 5만 남을 거니까 1밖에 더 남겠어? 마이너스 4가 정답이잖아. 그렇게 계산한 걸 이제 최종 마지막 한 번 더 f에다가 방금 계산해서 얻은 정답 마이너스 4를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f에다 넣으면 되겠네. 근데 넣는 숫자가 이제는 마이너스 4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밑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3에 x 대신 마이너스 4 넣어서 3의 4제곱이 81이었던가? 그래서 81분의 1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 혹시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못 푸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직까지는 기억난다면 이렇게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맞다는 얘기였겠죠. 자, 계속 받아볼까 질문? 모르는 거 있으면 싹 다 질문해. 진도 많이 못 나가도 상관없다 얘기했어. 모르는 상태로 진도 많이 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 (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넘겨보겠습니다. 8페이지 질문 464.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선생님이 문제 좀 빨리 기록 좀 해볼게. 로그 4의 x가 있구나. 이 문제의 출발은 로그 함수 위에 점 A부터 시작하는 거네. A부터 시작하는 게 포인트구나. 그래 놓고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는 뜻. 오케이. 자, 시간 보세요. 이 문제 누구의 좌표 찾는 문제? B의 좌표 찾는 문제. 자, 문제 다들 선생님이랑 똑같이 읽었지? 밑에 사이 로그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로그 함수 위에 한 점을 찍었어.
그리고 그 찍은 전부터 x축의 수직인 선, x축의 일부, x축의 수직인 선, x축의 평행화선을 그려서 선생님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그럼 첫 스타트는 아하 A가 이게 X좌표 D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2라면 이 점의 Y좌표가 2라는 거 알게 되겠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라면 그럼 세로의 길이가 2가 되려면 점 A의 Y좌표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냥 지저분하게 풀래. Y좌표가 얼마라고? Y좌표가 2래 얘들아. 칠판 봐. Y좌표 2 나오려면 X에 누구 넣어야 Y좌표가 2가 나오는 거니? 맞잖아. 4의 제곱이 X니까 Y값 2 얻고 싶으면 4의 제곱을 X에다 넣어야 되는 거라서 16을 넣어주면 돼. 저기 있는 점 A가 16,2. 다시 X에다가 16을 넣어야 Y좌표가 2가 되는 함수야. 밑이 4이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색깔 펜 쓸 이유도 없어. A가 이거야? 그럼 점 B의 좌표 한 방에 끝. 점 B도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지? 점 B도 A랑 똑같은 높이에 있는 점일 테니까 2가 될 거고, 대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A의 X좌표가 얼마라고? 16에서 얼만큼만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2만큼만 왼쪽으로 가면 돼. 그럼 B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지? 14가 되면 되는 거겠죠. 모든 점을 다 부를 수 있게. 여기 좀 봐봐. 이게 16,2야. 그럼 얘는 16,0이야. 얘는 14,0이고 얘는 14,2가 된다는 거지. 모든 점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어차피 문제가 원하는 게 점 B만 찾으면 되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점 B의 좌표만 찾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표기 부탁할까? 한 번 더. 또 질문 있는 사람? 469번 하겠습니다. 469번 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있대. 밑이 얼마지? 루트 3이면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1보다 큰 수니까 이것도 그래프랑 관련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그래프라는 걸.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역함수를 gx라고 부르겠대. 이거 정리할까? 이 문제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뜻이야? f의 역함수를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적겠다는 말로도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설명해 놓은 거지. 원래는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 불러야 되잖아. 근데 그걸 gx라 부르겠대. 그럼 시작할게요. FA가 P라네. 아니 얘들아? FA가 P래. 그럼 F에다 A 넣어서 P 나온다는 얘기니까 FA 역함수에는 F의 역함수에는 P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는 거야? A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랑 같은 말. 결국 G에다가 누구 나온 게?
P 넣은 게 A라는 말이고 원래 이거에 상대해야 되는 식이 이게 맞아.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아니 역함수를 G가 부른다잖아. 그러니까 F의 인버스라는 모양을 G로 바꿔서 얘기하라는 뜻인 거야 지금. 이거 일단 기억해 놓지. 그럼 이제 질문. 뭘 찾는 문제? G에다가 3P 넣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잠깐 이 정답을 정답 뭐야? 말하는 거 있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구나. 어쨌든 G에다가 3P 넣었을 때 나오는 정답을 M이라고 해볼게요. G에다가 3P 넣은 게 정답이야. 이 문제의 정답은 M입니다. M. 좀 이따 M이 정답이 될 거야. 일단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M이라고 둘게. 그럼 이거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G가 F에 뭐였어? 역함수였잖아. 그럼 F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M 넣었을 때 뭐 돼야 되는 거야? 3P가 돼야 되는 거겠지. 아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게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겠네. 이거 가지고. 어차피 다 G라는 모양 안 쓰고 싶은 거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뭐겠어? 웬만한 역함수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역함수의 성질 갖고 문제를 푼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G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F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묻고 있는 문제 중에 그래도 제일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네? 자, 그럼 1번부터 F에다 누구 넣었더니? A 넣었더니 A 넣은 거 불러줄래? 로그 루트 3에 A가 문제에서 얼마로 약속한 거야? P라고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는 F에다 누구 넣었더니? M을 넣었더니 M이 정답이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M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3P가 나온다.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거 연립으로 문제 푼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를 보여줄 건데 그 풀이가 지금 선생님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물어볼까? 이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정리해서 문자의 개수가 한 개만 남도록 풀어내는 게 연립방정식의 기본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아니 P가 이 P라고 하는 값이 얘라잖아. 그럼 내가 이 P 자리에 이거 넣어서 풀게 되면 P가 사라지고 문제가 원했던 게 뭔데? M 찾는 거야. 근데 문제 읽어봤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내가 찾게 될 정답 M이 어떤 A로 표현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려면 지금 만들어낸 방정식에서 P가 사라지면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그 루트 3의 M이 3 곱하기 로그 루트 3의 A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끝났지? 3 어디로 갈 수 있지? 진수의 거듭적으로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좌변에 있는 로그의 진수 M과 오른쪽 3이 넘어가서 만들어진 얘랑 똑같은 모양의 로그의 진수 A의 세제곱이 같다는 거니까 아까 말했죠? 이 문제의 정답 M이라고 얘기한다 했어. 근데 그 M이 누구냐? A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문제에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항상 쌤이 1학년 때부터 말했듯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시오가 아니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역함수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만 가지고. 역함수의 성질이 뭔데? x에다가 a 넣었더니 b 나와? 그리고 역함수는 b 넣었을 때 a 나온다. 그거잖아. 집어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바뀌는 게 역함수잖아요. 그것만 써먹자는 거지. 물론 지난번에 이쯤에 적었었던 거 선생님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에 대한 성질 알아야 되는 게 꽤 많다고 그랬지?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만 써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 같네. 문제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 문제라 말하기 좀 뭐하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해야지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문제가 맞는 것 같네. 계속 해볼까?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니? 8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질문. 476번. 476번. 좋아. 지난번에 풀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건데 한 번만 더 듣고 조금씩 더 완벽해지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명 한번 더 해볼게요. x는 -4부터 3까지만 쓰래. 자, 다 같이 칠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생각해볼까? 미치 얼마예요? 3.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애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답이? 큰 답이 나올 거고,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녀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를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답도 작아져.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망할 놈의 지금 진수가 1차식이 아니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치환하면 필요한 게 두 가지야. 최대한 선생님도 깔끔하게 적도록 노력해볼게. 치환하는 순간 첫 번째, y는 로그 3의 t.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 쉽게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대신 여기 y축, 여기 t축 및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2번이 문제야. 누구의 범위 찾는 거? t의 범위 찾는 거. 치환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지. 치환을 하는 바람에 그래프는 너무 쉽게 그리게 잘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치환 써서 그래프 쉽게 그린 건 좋은데 그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t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찾아라. 그거 여기다. 한 번 더 적을게.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선생님이 잠깐 그려볼게. 여기 축의 이름 뭐죠? X축. 그리고 여기 축의 이름이 뭐가 돼? 잠깐만. 여기 축의 이름이 T축이 되는 거지. 그래프는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축 대충 예상해볼래? 축 2죠. 잠깐만. 빨리 계산해봐. 꼭지점.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2 넣었을 때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x에다 2 넣었을 때 답도 2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란 말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좀 오가 좀 떨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좁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거 왜 그리고 있는 거지 나? t의 범위 찾으려고. 그럼 t의 범위는 이제 높낮이 찾으면 돼. 문제 빨리 봐봐.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쓰기로 했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쓰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쓰기로 했던 걸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거 보고 누구의 범위 찾으면 된다고? t의 범위 찾으면 된다고. t의 범위는 내가 쓸 수 있는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의 높낮이, 그러니까 실파 계속 봐. 여기 제일 낮은 지점 여기부터 제일 높은 점, 아무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높은 점이 맞지. 축보다 가까이 있는 애보다 축보다 멀리 있는 애가 더 높을 테니까 여기까지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t의 범위가. 그래서 t는 얼마부터? 2부터. 제일 낮은 값 2부터. 제일 높은 값은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은 건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하자.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넣으면 12, 맞아? 9 더하기 12가 얼마야? 21에다가 6 더하면 27. 이거 원래 이렇게 날카롭게 그려져.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그리면서 좀 오바 떨고 있다고. 실제로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다 보니까 이 높이가 엄청 높은 높이인데 선생님이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약간 늦게 그린 것 뿐이야.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27까지 가능하다고. 그걸 여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2부터 간다. 2면 한 이쯤 있겠지? 여기가 1,0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 이것도 살짝 가져가자. 이 정도까지만 했지만 이거 27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네. 27까지만.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대값은 t에다 뭐 넣었을 때? 27 넣었을 때. 얘들아, t에다가 27 넣었을 때, 여기다 27 넣었을 때 얼만데? 3.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t에다 얼마 넣었을 때? 최소값은 깔끔하게 구하는 거 글러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2 넣었을 때 최소값은 로그 3의 2가 되는 거겠지. 제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질문.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찾는 거구나. 그럼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 3 로그 3의 2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3 로그 3의 2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거보다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 로그 3의 2라는 값 자체가 무리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필기 한 번만 더 부탁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 질문 들어오면 계속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런 유형의 풀이를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수 때도 그렇고 너무나도 지금 선생님이 자주 해주고 있거든. 이제 슬슬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정도가 돼야 돼.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건 그 정도야. 물론 앞으로도 또 질문을 한다면 계속 선생님은 풀어줄 거지만 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럼 얘들아,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지금도 봐. 선생님은 미리 결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얘랑 똑같아. 절대 다른 풀이 안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세요.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 그나마 난이도가 좀 높아졌네. 아니네, 완전 높아졌네. 완전 좋은 문제였구나 지금 보니까. 오케이. 자, 물어볼게.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진수가 그지 같은 2차식이 나오는 바람에 불가능. 그래서 이것도 뭐가 필요해? 치환이 필요해. 그런데 또 생각해봐. 치환해봤자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치환해봤자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아까는 밑이라도 나와 있었지. 지금 밑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밑의 조건 빨리 스캔해봐. 밑 A의 조건 뭐래? 이 망할 놈의 이 밑이 깔끔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어. 하지만 선생님은 설명을 분명히 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밑의 조건을 직접 나눠서 각 경우에 맞는 모든 그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 얘들아 이거 하나만 집중해 줄래? 고개 들고 이거 한 문제만 더. 그래서 일단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면 여기는 간단해지니까 그래프를 그릴 준비는 되는데 치환했으니까 반드시 누구의 범위 찾아야 된다고? t의 범위. 아까는 얘 2번으로 했는데 t의 범위부터 이제 미리 찾아볼까? 어차피 필요하니까 t의 범위부터 먼저 찾자. 여기 무슨 축? X축. 이거 무슨 축? T축.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축의 위치 상상돼? 축의 위치 얼마지? 1입니다. 그리고 빨리 꼭지점 상상해봐.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1 넣었을 때 4 나와.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거 그래프 좀 예쁘게 그리려고 미리 좀 대입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이쪽은. 그럼 이쪽도 얼추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나?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까지만 그리게 돼 있어? 2 넣었을 때는 얼마 나와? 2 넣었을 때는 3 나오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다음부터 2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 맞지? 요거 지금 우리는 이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요 파란 부분까지만이에요. 이 파란 부분까지만 넣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누구의 범위 찾을 수 있어? t의 범위 찾을 수 있어. 따라서 t는 제일 낮은 값 얼마? 제일 낮은 값 얼마? 0보다 어떻고? 여기 까맣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하고 있지? 0부터가 아니라 0 다음부터야. 제일 높은 값은 누구 넣었을 때? 설마 여기를 높은 값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훨씬 더 높은 지점이 여기 있잖아. 1 넣었을 때 얼마까지 나와? 4까지야 4 전까지야? 이건 4까지가 얘는 갖고 있는 점이 아니라서 등을 못 붙였지만 여기는 갖고 있는 점 맞잖아. 여기 전까지 그리면. 그러니까 여기는 4까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맨날 풀었던 선생님하고 풀이 방법이 좀 순서가 바뀌었어. 어차피 필요한 범위니까 치환됐을 때의 그래프를 맨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려줬거든. 근데 이번에는 t의 범위를 먼저 찾는 녀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치환했으니까 풀어봐. y는 로그 a의 t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여러분들 약간 소심하게 했지만 대답했잖아. 저거 그래프 지금 그릴 수 있다 없다? 못 그린다. A가 누군지 모르는데? 선생님 0보다 큰 거니까 증가함수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 기본적으로 밑은 0보다 큰 게 맞고
그 0보다 큰 밑 중에 0과 1 사이의 밑이냐 1보다 큰 밑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였거든. 근데 이게 내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아. 여러분들 선배들 때문에 미친놈처럼 이거 보고 증가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학생도 이미 증가하고 감소해줄 걸 다 알고 있거든. 왜 집중을 못하는 거야. 집중을. 0과 1 사이일 때가 감소고 1보다 클 때가 증가일 텐데 왜 이걸 보고 증가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선생님 말.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경우 나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여기 축 얼마? T축. 여기 무슨 축? Y축.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 아직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만약 내가 치환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함수의 밑이 1보다 큰 녀석이었다면 그때는 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축은 바뀌지 않아서 T축, 여기 Y축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누구의 범위 찾아놨더라? T의 범위 누구와 누구 사이? 0보다? 얘들아 0보다 큰 거면 이거 다 그리라는 얘기 맞지? 0보다 큰 거면 이거 다 그리라는 얘기 하는 거 맞아? 대신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4까지만 그리래. 그러면 0 다음부터니까 이쪽은 다 그리는 게 맞고 4까지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맞다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거 다 그리면 돼. 선생님이 그냥 오버해봤어. 저기 제한되는 범위 없습니다. 0보다 큰 거 다 쓸 수 있다면 0보다 크다는 건 점근선의 오른쪽은 다 그린다는 얘기니까 이쪽은 멈추지 말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까지만 제한 걸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이 t의 범위로 내가 그렸어야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밑이 1보다 커서 이런 상태였다면 4까지였지. 0보다 큰 거니까 얘들아 여기 봐. 이거 칠판 뚝 뚫고 땅끝까지 뚫고 내려가도 그래프가 안 끝나. 0보다 큰 거 다 그리라며. 맞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다시 보자. 477번. 근데 결론이 났어. 무슨 값? 최소값. 얘들아 빨리 봐. 1번, 2번 중에서 최소값 갖는 그래프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었던 거지. 얘는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어. 얘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최소라는 말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그래프, 얘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프가 됐던 거죠. 원래는 두 가지 다 확인하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최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길래 첫 번째 그래프만 정답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얼마 나온대? 마이너스 2 나온대.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야.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 누구 넣었을 때? 누구에다가? t에다가 4 넣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4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입니다. 그럼 a는 누구게? 2분의 1. 그렇지. 그래서 a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4 맞잖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음수 거듭 제곱하면 계산이 느린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거 몇 번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어색해서 못하는 거야. 어색해서. 항상 선생님이 느끼거든. 마이너스에 대한 거듭 제곱 대답 나올 때만 살짝 템포가 느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필기해놓고 좀 쉴까? 수고들 했어. 자, 교재비 더 낼 사람 없지 지금?
그리고 꼭 말하는데 원장님한테 직접 이체한 사람들 있지? 이체할 사람들 원장님한테 계좌번호 물어봐. 그리고 이체한 다음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돼. 선생님한테 말 안 하면 계좌비 안 낸 걸로 된다. 아, 계좌비. 교재비 안 낸 걸로 돼.